얘기할 게 있으면 그러면 차측에 가서 분위기. 아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죠, 사장님. 불쌍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김태철은 물러가라! 김태철은 물러가라! 이진숙도 물러나라! 이진숙도 물러나라! 이진숙도 물러나라! MBC의 문호동 무임금 파업 6주째. 사측은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공정방송을 향한 노력은 KBS로 또 YTN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김재철 사장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5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곽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보직을 사퇴하고 노조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김세용, 최일구 두 앵커와 보직을 사퇴한 부장 등 8명에게도 정직 2,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상공에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방송장악이고 언론인 학살이라는 놈이에요. 사원들이 사라진 자리는 계약직을 채용해 메우고 MBC 곳곳엔 용역회사 직원들이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상황마저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해를 품은 달 등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의 PD들을 포함해 파업 참가 인력은 첫날보다 오히려 2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66명의 기자들은 집단 사직을 결의했고 해외 특파원들까지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법인카드를 미용실과 마사지샵에서 사용한 김재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집행부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MBC 노조에 대한 응원과 지지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맨 위에 이상한 분이 한 분 오셔갖고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고 빨리 종결이 돼야지 MBC 법인카드도 좀 지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MBC에서 시작된 외침은 이제 언론사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KBS 새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고 YTN 노조 역시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김인규 쫓아내겠습니다. 왜 3사는 낙하산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삽질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연합뉴스 노조도 파업 절차에 돌입해 낙하산 사장을 통한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는 사상 유례 없는 연대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제대로 뉴스 엄지인입니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 판사는 해명이 없고 양심 고백을 한 박은정 검사는 사표를 던지는 이상한 형국.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짚어봤습니다. 김재호 부장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김 판사를 접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호 판사님 계신가요? 예, 계십니다. 통화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한테 접촉을 요청 잘 안 하시죠? 지난 6일 저녁, 취재진은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 판사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경위들의 철저한 호의를 받으며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하신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판사님, 전화하신 사실 인정하시나요? 다음 날 아침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청탁 전화하신 거는 좀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 전화하신 사실 같은 해명을 좀 해주시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6월.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슨 행사인지는 아세요? 자위대 무슨... 이후 나 의원을 친일파라며 비판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퍼졌고 나 의원은 정치적 위기를 맞습니다. 자위대에 가신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그런 저희가 어떻게 뭐 명예훼손이라고 뭐 하기도 좀 그렇고 아유 엄청 힘들어하셨죠. 심지어 나 의원이 판사 시절 이완용 후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나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한 네티즌의 블로그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합니다. 경찰은 블로그 운영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신속히 파악했고 이를 나 의원 측에 알려줬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말합니다. 수사를 해서 그분의 신원을 확인이 돼서 연락을 취해서 저희 보좌에 만났고 공증원에 좀 내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안 들어주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고 경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확대됩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씨의 남편인 서부지방법원 김재호 판사가 전화를 걸어 기소를 청탁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박 검사가 최근 경찰에 보낸 진술서에 김 판사가 기소만 해주면 이후엔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등 명백한 기소 청탁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가 큰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게다가 박은정 검사가 출산휴가 때문에 후임 검사에게 이 사건을 넘기면서 이 사건에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쪽지에 적어 함께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의 청탁이 기소와 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소만 되면 유죄 판결은 거의 확실하니까 기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도록 하는 전화를 집중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후 검찰은 블로그 운영자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고 불과 8개월 만에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돼 김 씨는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획수사하니까 당연히 이렇구나.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부 잘못된 보도 내용을 열거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인 김 판사가 전화를 걸었냐는 질문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연락을 처음 전차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 청탁한 적 없습니다. 전화한 적도 없는 겁니까?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관련 보도를 전하며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나 의원의 해명을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화한 것 자체가 이미 청탁으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검사가 영장 청구한 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 경우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를 서로 원하지는 않거든요.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선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관심사지만 판사가 검사에게 재판을 넘기라는 청탁이 통하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MBC 제대로 뉴스 이호찬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기업 삼성. 그런데 삼성의 일부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조를 만들기 위해 사측의 미행과 감시 등을 견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노조 경영을 자랑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두 얼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을 낮부터 따라붙은 흰색 차량. 밤 늦게까지 박 위원장을 따라다닌 정체 모를 이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또 따라왔어. 삼성노조 설립 총회를 나흘 앞두고는 삼성 간부들이 위원장 집 앞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노조 설립 안 해요. 노조 설립 안 하고 그렇게 가서 보고하세요. 아니 우리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건 미행 감시예요. 삼성 측은 근무복을 입은 채 퇴근한 직원이 걱정돼 찾아왔다고 말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다른 노조원의 동향도 파악했다고 말합니다. 당일날은 이미 지정된 휴무였고요.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 그러면은 저희 그러면 회계감사집에는 왜 다른 간부들이 또 찾아갔을까? 그게 의문.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삼성 측의 미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 같은 차량들이 반복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미행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면 같이 신호를 안 지키는 그런 특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 노조는 미행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역추적해 끝까지 따라가라는 자체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에선 강제로 여행을 보내는 방법이 동원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고향 선배인데 사측 인사라든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유를 해서 같이 붙어가지고 바람 쐬러 가자. 답답한데 바람이나 쐬러 가자. 전국 일주하는 거죠. 이런 여행을 하다 보면 회사가 밀착 감시를 할 수 있고 노조 설립 일정을 맞출 수 없는 만큼 사실상의 납치였다고 주장합니다. 13년 전 노조 설립을 준비하다 실패했던 박경렬 씨도 이런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 씨는 2주 동안 납치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노조 설립하려고 했던 동지들을 다 함께 각자 과장, 부장 사람들이 다 그냥 제주도로 아니면 강원도로 다 각 뿔뿔이 다 데리고 다 갔어요. 빠져나오려 자해까지 벌였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던 상황. 삼성 측이 요구한 것은 노조 포기였습니다. 각서를 써라. 노조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경위서하고 누구 개입이 됐냐. 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들로 다 해준다고. 25살에 입사해 삼성에서 15년. 젊은 시절을 삼성 노동자로만 살아온 박 씨. 박 씨는 이후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계 해고를 당한 뒤 지금은 택배 업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노조 설립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삼성 일반 노조 활동을 하다 옥살이까지 했고 엠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된 김성환 위원장. 노조 설립을 막으려는 사측의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올 2월까지, 그러니까 전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삼성 SDI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건설한다는 정보를 어떻게 들었는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 면담을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은 무노조다. 넌 안 된다. 응?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모임 장소에 가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해고하겠다. 응? 마치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죄는 짓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쫄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미행, 감시, 납치뿐 아니라 강제적인 해외 파견 근무, 개별 면담을 이용한 압박 등을 통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막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회적인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에는 이미 다수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반노조, 무노조가 아닌 비노조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비노조는 종업원 스스로가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절대 다수가 창업 이후 지켜온 삼성의 경영 철학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행이나 납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제대로 뉴스 임경아입니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든 것이죠. 제가. 여러분,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다요?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우룡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내겠습니다. 김우룡 이사장 건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월드컵이 어떻게 될지 지금 그리스전이 어떻게 될까? 상암동에 그걸 갖다 우리도 다시 응원 그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좀 하고 제가 좀 시간을 줘야 제가 고소를 하고 이거를 제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제가 도덕성으로 크게 상처 입을 짓을 한 짓도 없고, 막 크게 그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듯하지 않습니까? 사생활 깨끗하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 SBS 연기 대상 하시죠? 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국민 여러분. 예, 타사까지 걱정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서서히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권이하고 뭐 검역 주권 지켜야 된다고 뭐 그렇게 되게 강조를 했다. 그런데 검역 주권 찾았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래? 결과 통과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역면에서는 한국이 너무 답하다. OI 규정이 다 세사이다, 뭐 국제규정이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무슨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처럼 철로 된 사람처럼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우리 고향에 가서도 대나무 밭입니다. 대나무란 건 똑바로 서 있지만은 꼿꼿하지만은 항상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일자리 늘리고 서민 생활에 주름살을 펴겠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하겠습니다.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변함없이 지켜온 제 신조가 있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일단 약속하면 꼭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MBC를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우리 사원들에겐 약해도 박문진은 강하겠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겠습니다. 남자의 약속은 문서보다 더 강한 게 말입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요즘 마음이 황당해서 좀 특이한 대변인이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저 내용에 보면은 다음에 후배님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MBC의 자율성 보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왜 장사가 자, 이거 좀 사먹어라, 야. 뻥튀기. 10년 가는 시즌인데 엄청나게 잘 된 집인데 지금 막 다 무너져가지고. 왜 무너져? 상권이. 방학이라서 조금 가네. 잘 안 되고 있지. 여기 국민들보다 여기 좀 큰 마트에서 이 빵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지금들 다 주고 있지. 우리 고향 있는 그 분이 선배가 서울 사는데 애가 영등포서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전화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영등포서에. 김영사님은 왜 매일 김영사님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김재철입니다, MBC. 그럼 기자인 줄 알죠.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해서 알려주죠. 전화해보니까 이래 하는데, 그거 빨리 뛰어가야겠더라. 이거 큰일이더라. 저만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 그러면 절도지. 빨리 가봐. 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교수님. 시동 걸고.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요즘에